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하다. 한강 다리 위에서 유유는 난간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고 다리 아래 자동차들의 불빛이 번쩍이며 그녀의 눈을 찔렀다. 언니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작은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유린이었다. 18살 동생, 아직 세상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 유윤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가지마, 제발. 유린의 손이 그녀의 소매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유윤은 무너졌다. 커밍아웃한 지 겨우 사흘째, 가족의 배척과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여기까지 몰아넣었다. 하지만 동생의 그 손길이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유유는 25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아시스턴트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한강처럼 고요하고 예측 가능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사무실로 향하고 점심에는 회사 근처의 김밥집에서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며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다.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숨겨왔다. 유유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도 여자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용기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영원히 묻어두려 했다. 어린 시절부터 유윤과 유리는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유는 항상 언니로서 동생을 챙겼다. 유린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그녀는 선생님에게 달려가 항의하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었다. 유리는 글쓰기가 서툴렀다. 초등학교 때부터 에세이 과제에서 항상 개선 필요라는 선생의 붉은 펜 자국을 받았고 문학 시간에는 창작 이야기를 쓰다 말고 포기하곤 했다. 언니, 나 글 못 써.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손이 안 따라와. 유린의 그 말에 유유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언니가 대신 써줄게. 그렇게 유유는 유린의 대필자가 되었다. 학교 보고서부터 연애 편지까지 유린의 모든 글을 유윤이 대신 썼다. 유린은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한강의 다리, 명동의 거리, 그리고 언니의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유윤의 비밀은 점점 커져만 갔다. 대학 시절, 그녀는 첫사랑을 만났다. 이름은 지은, 문학 모임에서 만난 동갑내기. 지은의 시는 유윤의 가슴을 울렸고 그들의 키스는 비밀스러운 밤거리의 불빛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미안해, 유윤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 사회에서 우리 둘이 함께 사는 게 무섭단 말이야. 그 이별은 유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다시 감정을 묻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편집하는 게 자신의 삶을 대신 사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유유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 이번 상대는 혜린, 회사 선배였다. 혜린은 30살, 출판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항상 밝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사무실을 밝혔고 유유는 그 소리에 매료되었다. 퇴근 후 그들은 종로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유윤 씨, 당신의 편집 스타일 좋아. 세심하고 감정이 스며들어 혜린의 칭찬에 유윤의 뺨이 붉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고 혜린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며 서로를 안아주었다. 유윤은 처음으로 이 사랑을 숨기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혜린 언니, 우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혜린은 유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물론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혜린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지라고 매일 잔소리했고 혜린은 그 압박에 지쳐갔다. 어느 날 혜린이 유윤에게 말했다. 유윤아,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엄마가 의심해. 나 아직 용기가 안 나. 유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언니,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혜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야, 잘못 아니야. 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미안해. 그날 밤 유유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유린이 방문을 두드렸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유유는 동생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리나, 언니. 여자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버렸어. 유리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듣고 언니의 등을 토닥였다. 언니, 그게 왜? 사랑은 사랑이잖아. 나 언니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사랑할 거야. 이유유는 동생의 그 단순한 말에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유유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커밍아웃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딸이 여자를 사랑해요. 제 정체성을 인정해주세요. 테이블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으로 물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유유나? 내가 미쳤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이웃들이 알면 어떡해?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건 병이야. 그날 밤 집은 지옥이 되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라고 원망했다. 유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껐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배척, 혜린의 이별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제 끝내야 해. 유유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한강 다리로 향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강물은 그녀를 부르는 듯 했다. 유리는 언니의 빈 방을 보고 불안해졌다. 학교를 빼먹고 언니를 찾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달려가다 다리 위에서 언니의 뒷모습을 봤다. 언니, 그녀의 외침이 바람에 실려갔다. 유윤이 돌아봤다. 동생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리나. 왜 왔어? 위험해. 유리는 달려와 언니를 끌어안았다. 언니, 가지마. 나 때문에 가지마. 언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유유는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날 그들은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리는 말했다. 언니, 나 글 못 써. 하지만 언니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 언니의 사랑, 언니의 아픔을. 그게 언니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유윤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가족과의 대치를 피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피하는 듯 했다. 유유는 출판사에 휴가를 냈고 유리는 학교 과제를 핑계로 언니 곁을 지켰다. 유린의 스케치북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과 함께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언니의 눈빛은 한강의 물결처럼 깊어요. 그 물결 속에 숨겨진 사랑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빛나요. 유린의 글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스며들었다. 유유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리나, 이게 내가 쓴 거야. 유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위해 썼어. 이제 세상에 보여줄게. 유린의 작은 시도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학교 문학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 김 선생은 유린의 글을 보고 놀랐다. 유린 씨, 이 글 감정이 살아있어? 보통 내가 글쓰기 싫어하던 애가 왜? 유리는 솔직히 말했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가 아파서. 이 글을 써봤어요. 김 선생은 유윤의 이야기를 듣고 동아리에서 가족의 사랑 테마로 창작 워크숍을 열었다.
유린의 글은 동아리 잡지에 실렸다. 제목은 한강의 비밀. 그 글 속에 유윤의 커밍아웃과 고통이 은유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강물은 항상 흐르지만 때론 돌을 만나 멈추려 해요. 하지만 그 돌이 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 잡지는 학교 전체에 배포되었고 소문이 퍼졌다. 유린의 집으로 기자들이 찾아왔다. 유린 학생, 이 글의 모델은 누군가요? LGBT 테마가 한국 학교에서 드물어요. 유린은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 언니예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 인터뷰는 지역 신문에 실렸다. 제목은 18소녀의 용기, 여동생이 지키는 언니의 사랑. 서울의 작은 기적이 시작된 것이다. 유유는 그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리나, 왜 이런 짓을 해? 유리는 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나 무서웠어. 하지만 언니가 더 무서워 보였어. 이게 언니를 구할 수 있다면 난 뭐든 할게. 유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동생의 서툰 글이 그녀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출판사 동료들도 유윤을 위로했다. 유윤 씨, 힘들었겠다. 우리도 응원해. 혜린조차 연락이 왔다. 유윤아, 미안해. 내 동생 글 봤어. 나에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만 유윤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이제 나 혼자서도 서야 해. 가족과의 화해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분노했다. 이게 뭐야? 집안 망신이야. 그는 유린을 때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아섰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여보, 그만해. 우리 딸들이잖아. 그날 밤 어머니는 유윤의 방으로 왔다. 유윤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무지했어. 한국에서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해. 유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다. 아버지는 며칠 후 조용히 사과했다. 아빠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어. 용서해. 가족의 포옹은 추운 겨울 속 따뜻한 온기였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혜린의 재등장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혜린은 유윤을 찾아와 말했다. 유윤아, 나 변했어. 가족과 이야기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윤은 흔들렸다. 혜린의 손길은 여전한 따뜻함이었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명동의 거리를 걸으며 인사동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혜린은 유윤에게 약속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싸울게. 유윤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 세상이 우리를. 유리는 그 변화를 지켜봤다. 그녀의 글쓰기는 계속되었다. 이제는 블로그를 개설해 언니의 이야기 시리즈를 올렸다. 팔로워가 늘었고 댓글에는 응원이 쏟아졌다.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가 제게 힘을 줘요. LGBT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처럼 강해질게요. 유리는 언니와 함께 그 댓글을 읽으며 웃었다. 언니, 봐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 유유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리나. 내가 아니었다면?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혜린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혜린을 집으로 끌고 가며 소리쳤다. 내가 왜 그래? 유윤 그 애 때문에? 그건 죄야. 혜린은 저항했지만 어머니의 압박에 지쳤다. 결국 혜린은 유윤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유윤아. 나 엄마 말대로 할게. 우리 끝내자. 그 편지는 유윤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배신의 아픔이 커밍아웃의 고통보다 더 깊었다. 유윤은 다시 무너졌다. 왜 또? 유리는 언니의 눈물을 보고 결심했다. 그녀는 혜린에게 직접 찾아갔다. 혜린의 아파트 앞에서 추운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언니,
제발. 우리 언니 버리지 마세요. 언니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아요. 혜리는 문을 열고 유린을 봤다. 유린아, 너 왜 여기? 유린은 서툰 말로 읊었다. 사랑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쓴 글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언니의 마음이 있어요. 혜리는 유린의 블로그를 열어봤다. 그 글들은 혜린의 눈물을 자아냈다. 나 정말 바보였어. 혜린의 변화는 천천히 왔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유윤이를. 그게 죄라면 저도 죄인으로 살게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딸의 눈빛에 무너졌다. 혜린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혜린은 그 후 유윤에게 달려갔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그곳. 유윤아, 용서해.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유윤은 혜린을 안고 울었다. 언니. 고마워. 유린의 역할은 여전히 컸다. 그녀의 글은 이제 책으로 출간되었다. 출판사는 유윤의 회사였고 유윤이 직접 편집을 맡았다. 책 제목은 강물의 속삭임. 서문에 유윤이 썼다. 이 책은 내 동생의 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서툰 펜 끝이 내 삶을 구했다. 출간 파티는 서울의 작은 서점에서 열렸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팬들이 모였다. 아버지는 유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리나, 아빠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유윤을 안았다. 우리 딸, 강해졌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은 유윤과 혜리는 힐끔거림을 받았고 직장에서 유윤은 상사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유윤 씨, 그 책 회사 이미지에 좋을까? 유윤은 대답했다. 좋을 거예요. 진심이 전달되니까요. 유린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너희 언니 레즈비언이야? 이상해. 하지만 유린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아리에서 LGBT 지지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 모두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고조는 출간 한 달 후 왔다. 보수단체가 책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런 책이 한국 문화를 망쳐 그들은 서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쳤다. 유유는 두려웠다. 리나, 우리 잘못한 거야. 유리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게 용기야. 에헤린과 가족도 함께 서점으로 달려왔다. 그날 시위대 앞에서 유린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제 언니의 사랑을 비난하지 마세요. 사랑은 모두의 것이에요. 제 글처럼 서툴지만 진심이에요. 군중이 조용해졌다. 몇몇 시위대조차 고개를 숙였다. 그 후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잘했다. 유리나 책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사건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KBS 뉴스에서 한국의 작은 혁명, 자매의 사랑 이야기라는 특집이 방송되었다. 유유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커밍아웃은 죽음 같았어요. 하지만 동생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유리는 카메라 앞에서 웃었다. 저 글 못 썼는데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사랑이 글을 쓰게 해요. 혜리는 유윤의 곁에서 손을 꼭 잡았다. 가족은 이제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는 이웃에게 우리 딸들 책 썼다 라고 자랑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한강공원에서 유윤, 혜린, 유리는 피크닉을 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유윤은 혜린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언니, 우리 결혼하자. 한국에서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게.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는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와. 언니들 축하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그러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드가 아니었다. 혜린의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했고 사회의 변화는 더디었다. 유유는 가끔 밤에 불안에 떨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혜리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할 수 있어? 내 동생이 증명했잖아. 유린의 새 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두 자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 언니, 이 소설 끝나면 영화로 만들자. 유유는 동생의 스케치북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기에는 그녀들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한강 다리, 손을 잡은 세 사람. 리나,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유리는 쑥스럽게 웃었다. 언니가 날 키웠으니까. 우리 영원히 함께야. 여름이 다가오면서 유린의 소설은 완성되어 갔다. 제목은 비밀의 강. 출판사는 바로 계약했다. 유윤이 에디터로 참여하며 동생의 서툰 문장을 다듬었다. 리나, 여기서 감정을 더 넣어. 독자가 울게 유리는 펜을 쥐고 고쳤다. 언니, 이 장면은 우리 다리 사건이야. 언니가 난간에 서 있던 그날 애쓰다 보니 눈물이 떨어졌다. 혜리는 부엌에서 과일을 썰며 지켜봤다. 너희 자매, 정말 대단해. 나도 영감받아. 혜린과 유윤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유윤은 혜린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언니, 아직 무서워. 만약 또 배신당하면 혜린은 유윤의 손을 물속에 담갔다. 그럴 일 없어? 내 동생처럼 강해질게. 제주도의 흑돼지 구이와 해산물, 그 맛있는 음식 속에 그들의 사랑이 스며들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은 그들에게 휴식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 모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추석이었다. 어머니는 송편을 빚으며 유윤에게 말했다. 유윤아, 혜린 씨 데려와. 엄마 요리할게. 아버지는 유린의 책을 읽고 감동받아. 리나, 아빠가 후기 써줄게 라고 했다. 식탁 위에 웃음이 피어났다. 한국의 명절은 가족의 유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유유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야. 고통 속에서도 이어지는 끈. 하지만 외부의 폭풍이 다시 불었다. 보수 언론이 유린의 책을 공격했다. 청소년에게 LGBT를 주입하는 문학. 교육부가 나서야 그들은 학교에 압력을 넣었다. 유린의 동아리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김 선생은 유린에게 말했다. 리나, 포기하지 마. 변호사 도와줄게. 유린은 울면서도 싸웠다. 온라인 청원을 올리고 지지자들을 모았다. 제 책은 사랑 이야기예요. 왜 금지하나요? 청원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교육부는 결국 동아리를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유유는 혜린의 강인함을 다시 봤다. 혜린은 회사에서 LGBT 지원 캠페인을 주도했다. 출판계에서 변화를 만들자 유유는 그 곁에서 도왔다. 두 사람의 손길은 작은 물결처럼 퍼져갔다. 유린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에는 팬레터가 쌓였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커밍아웃을 용기 주었어요. 가을이 깊어지자 유린의 소설 출간 파티가 열렸다. 이번엔 큰 홀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유린의 옷을 골랐고 유유는 동생의 머리를 빗겼다. 리나, 내가 스타야. 혜리는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다. 파티에서 유리는 연설했다. 이 책은 제 언니를 위한 거예요. 커밍아웃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 했던 언니를 제가 구한 이야기. 하지만 사실 언니가 날 구했어요. 사랑으로 청중이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파티 후 세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그 다리 위에서 유유는 동생을 안았다. 리나, 내 글 기적이야. 유리는 웃었다. 언니, 이제 나도 글 잘 써. 연습했으니까. 혜리는 두 자매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 덕분에 나도 새 삶을 얻었어.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유윤과 혜리는 결혼 서약을 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유리는 증인이 되었다.
영원히 행복하세요. 가족은 축하했다. 어머니의 떡국, 아버지의 소주 한 잔, 한국의 겨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유유는 생각했다. 삶은 강물처럼 고난을 만나도 흐른다. 동생의 서툰 펜 끝이 그 흐름을 이어주었다. 배신과 아픔 속에서 사랑은 피어났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갔다. 유린의 새 글 속에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영원히.